안녕하세요. 문현석의 이맘때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심리학 하나 또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사후 확신 편향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후 확신 편향 이러니까 되게 말이 어렵죠. 그런데 어렵지 않고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예상을 참 잘한다. 그러니까 일이 일어난 후에 봐봐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것을 사후 확신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내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자주 이야기하시는 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나는 예측을 잘해, 결과를 잘 맞춰 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죠.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함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결과가 나타나서가 아니라 그런 결과가 나타난 후에 이것 봐봐, 내가 이럴 거라고 했잖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라고 마치 자신이 예측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심리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요즘에는 조금 더 재밌게 뒷북 편향이라고도 하고요, 선견지명이 아니라 후견지명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 내가 그렇게 예측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결과가 나온 후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자신은 그렇게 예측을 했다고 믿는 그런 심리 상황을 말하는 거죠. 이런 사후 확신 편향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나 운동 경기 중계할 때 축구 중계 같은 거 보면 많이 나타나는데요. 축구 경기를 하면 결과가 둘 중에 하나죠. 예를 들어서 우리 대표팀 경기를 하면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예측 못하는 사람 없죠.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계를 할 때 어떻게 중계를 하든가요? 만약에 우리 팀보다 훨씬 더 강팀이에요. 그러면 축구 중계하시는 분들은 이렇죠. 객관적으로 우리의 전력이 부족합니다. 이게 이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하지만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하죠? 그래도 축구공은 둥글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허점을 잘 파고든다면 우리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과 이길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축구 경기가 끝난 후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정말 졌어요. 그러면 역시 등수의 벽을 넘을 수가 없었네요 라고 마치 지는 걸 예상했던 것처럼 이야기하고요. 만약에 이겼다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상대 허점을 파고들면 우리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또 자신이 그렇게 충분히 예측한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이걸 사후 확신 편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가 저기 밖에서 아빠를 보고 막 뛰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잘 걸어서 잘 뛰어서 아빠 품에 안기거나 아니면 걷는 게 서투르니까 넘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보다가 이제 만약에 아이가 넘어졌으면 아이고 저 봐봐, 내가 그렇게 급하게 뛰어가더니 넘어질 줄 알았다 라고 판단을 하거나, 잘 뛰어가서 아빠 품에 안겼으면 아이고 우리 애가 저렇게 건강해요 라고 또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실제로 그렇게 판단하진 않았지만 내가 모든 결과를 다 예측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심리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건 좀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도 흔히 이제 특히나 좀 이제 연세들이 드신 분들한테 많이 나타나는데, 또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오래 이제 사람을 상대해 보신 분들은 이제 사람을 만나 보면 금방 그 사람을 파악하게 된다고 하죠. 더 과장을 좀 하면 딱 한 번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된다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생각이 되는 겁니다. 제가 신호등 교통법에서도 판단하지 말고 관찰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일의 결과가 잘 되었다면 문제가 없지만 일의 결과가 안 좋았을 때, 실패했을 때, 상대방에게 실패한 상대에게 그 실패한 상황을 온전히 이해해주고 다독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실패할 줄 알았다, 내 말 안 들으니까 그럴 줄 알았다 라고 상대방의 그 실패를
굉장히 뭐랄까 조금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커다란 상처를 받게 되겠죠. 사실 저도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잘 안 듣고 실패하면 되게 이렇게 고소한 마음이 한편으로 들잖아요. 내 말 안 들으니까 그렇게 잘 됐다 이렇게 이런 좀 심술나는 마음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주지 않고 봐라 내 그럴 줄 알았지 라고 자기의 판단이 맞았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후확신 편향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 너무나 쉬운 안 좋은 우리의 마음의 습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사후확신 편향을 들어가면서 내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까? 그 내면의 목소리에는 사실 내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봐봐, 내 말이 맞잖아. 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이야 라고 내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라고 하는 내면의 욕구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하는 거다 라는 걸 꼭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생활하실 때 어떤 상대방의 어떤 결과를 보고 내 그럴 줄 알았어 라는 감정이 툭 튀어나올 때에는 잠깐 마음을 멈추시고 내가 또 상대방에게 나의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내 내면의 욕구를 잘 알아차리시고 실패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 주세요. 내 그럴 줄 알았다. 실패하니까 꽃이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마시고 설사 내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시더라도 아이고 그래 실패하니까 참 힘들겠구나. 마음이 많이 아프겠구나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주는 그런 통찰력이 필요하다. 이 통찰력에 관한 부분, 내면의 목소리에 관한 부분은 신호등 소통법에서 충분히 이야기했으니까요. 또 혹여나 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신호등 소통법을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후 확신 편향, 뒷북 편향, 후견 지명 이런 심리적인 용어를 알아봤는데요. 혹여나 내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마음이 일어날 때 나의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내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 주시고 상처받은 상대방의 마음도 온전히 이해해 주는 그래서 참 힘들겠구나 마음이 많이 아프겠구나 라고 인정해 주는 나 자신과의 소통 그리고 타인과의 소통도 이루는 멋진 인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겠습니다.